헝다그룹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영근이 중국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 다뤄볼 주제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위기설에 관련해서 중국인의 관점과 또 중국에 오래 살았던 저 한국인의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헝다그룹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헝다그룹은 시자인이라는 회장이 1996년 중국 남부도시 광저우를 중점으로 부동산을 시작으로 성장한 그런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건설사입니다. 2020년에는 건설사 중에서 자산 규모를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2021년 포춘에서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 중 12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자금난에 허덕거리면서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지 저희가 좀 아이러니한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배경은 부동산이 빠르게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문어발식의 사업 확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헝다그룹은 부동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헬스케어, 에너지, 전기차, 생수산업 등의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을 굉장히 많은 곳에 분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첫 번째 이제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는 이제 단기 차입금 9천억 위안,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867억 위안밖에 없을 정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헝다가 건설한 아파트들을 선분양을 남발하고 자산들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약 351조 원의 채무를 갚아야 되는 압박에 놓여서 디폴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신문들이나 기사들을 접하면서 알 수 있는 기사는 이 정도까지인데 과연 이런 내용들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헝다그룹이 파산하도록 그냥 둘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100%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국에서 이 헝다그룹을 보도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我们关注到近期恒大的债务违约的风险正在攀升，也引起了市场的广泛关注。想请问发言人如何评价这个事件对房地产行业的影响，以及对行业的走势未来如何判断？总的看呢，这个一些大型房地产企业呢，生产这个运营过程中呢，面临了出现了一些困难啊，对整个行业发展呢，这个影响还需要观察。那么从整个房地产运行来看呢，今年以来呢，随着国家这个坚持各地区各部门呢坚持房住不炒的这种原则啊，持续的稳房价、稳地价、稳预期啊，整个的这个运行呢，整体上是保持平稳的这种态势。说我浩哥欠债6个亿，我们感觉已经很可怕了，但是在我许哥面前，这点债那根本就不算个事儿。恒大要破产了吗？恒大的房贷能不能买？买了恒大的房，我要不要退？它烂尾了，我该怎么办？恒大虽然看起来四面楚歌了，但是他想破产也没有那么容易。 같이 보셨는데 중국인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이 정말로 파산할 것인가? 이때가 기회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헝다그룹이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중국에서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국가 경제 성장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미 탑티어에 위치하고 있는 이 헝다그룹을 그렇게 쉽게 파산하게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벌써 해결해도 됐었는데 왜 이런 압박들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느끼는 대로 틀릴 수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중국에서 계속 있고 또 이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중국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전체적인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의 자국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나가서 영향을 미치는 거, 글로벌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뒀다면 지금은 이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자 이 모든 글로벌 기업들, 자국의 모든 기업들을 국내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 경기만 해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재편성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부동산 그 기업들 중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병폐 현상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헝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이런 부동산업을 같이 병행하는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중국의 자금들이 해외로 굉장히 많이 유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금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지금 시진핑 정권 속에서 해외에서 은닉한 자산들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관련되어 헝다그룹이 타겟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국내로 귀속시키는 시점이 아마 헝다그룹이 이런 압박을 벗어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중국만의 이런 기업들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있고 그 이유에는 국가의 정책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제 결론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헝다그룹은 망하지 않는다. 다만 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동안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또 중국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나 중국을 좀 더 중국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 전달드리면 아마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국에서는 접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뭐 기업의 이런 자금 상황, 기업의 경영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따지면 기업의 압박을 놓는 그런 행위인 건데 이런 게 한국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마침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연일 핫한 뉴스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안에서 생활해보고 느껴본 대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채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최근에 이제 완다건설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 디디추싱도 있었죠. 뭐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던 일화도 있었는데 이렇게 중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이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함께 가져볼 예정이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최현근이 채널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